추석 잘 보내셨나요? 연휴의 피로감은 저희 장전브리핑과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월요일 장전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입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그래도 장중 플러스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48% 내림세 보였습니다. 27,682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3,348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2% 넘게 빠지며 11,075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열과 기침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터져나온 대형 변수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선거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시장의 변동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9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66만 1,000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크게 둔화됐고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달 8.4%에서 7.9%로 0.5%포인트 하락해서 양호했지만 노동 참여율이 지난달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웰스파고의 사라하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참여율 하락은 향후 고용시장 전망에 나쁜 소식임에 틀림없다면서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 끼지 못하면 전반적인 회복이 지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경기 부양책 소식이 시장의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양책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날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코너스톤 매크로의 로베르토 페릴리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기술 장비와 제약,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업종은 하락했는데요.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항공업체들이 상승한 점이 눈여겨볼 만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2에서 3%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경제 공약은 거의 대척점에 있는데요. 모든 문제 지렛대를 관세로 삼으며 관세맨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끈한 감세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부유한 미국 납세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자체를 날조된 것으로 치부하는데요. 바이든 후보 당선 시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절감 등 기후변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정책의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3분기에 시장 예상보다 많은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13만 9,300대의 차량을 인도했고 생산은 14만 5,036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는 시장의 예상치인 약 13만 7천 대보다 많았습니다. 인도 수치는 양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발생한 디도스 공격과 도쿄 증권거래소 전산장애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피해는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보안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의 전산 보안 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제 해킹 그룹의 디도스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보고 전파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산장애 위험 요인도 점검했습니다. 추석 이후 투자처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예상이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예상 실적을 낸 코스피 상장사 중 3개월 전 대비 가장 높은 실적 상승률을 보인 기업은 풍산으로 집계됐습니다. 풍산의 최근 영업이익 추정치는 407억 원으로 3개월 전 올해 풍산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보다 64.8%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0.14% 오른 93달러 8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10전 내린 1169원 5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66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테마입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되어 빅히트의 공모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바로 진행되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종목인 만큼 뜨거운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확정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ISM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는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문의 경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50을 기준으로 넘으면 비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미달하면 위축을 뜻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엔비디아가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데요. 오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GTC에서는 GPU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IT 대표주들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정오에는 8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됩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로 휴장합니다. 또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기온이 낮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 시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